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온라인 쇼핑몰 들어갔는데요. 정가 19만 9천 원 딱 보이고 바로 밑에 빨간 글씨로 오늘만 특가 9만 9천 원. 이 순간 뭔가 찜찜한데도 손가락은 이미 장바구니 담기를 누르고 있어요. 머리로는 진짜 필요한가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이런 생각이 들죠. 10만 원 아끼는 건데 안 사면 손해 아닌가? 자,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를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믿는 그 믿음, 한번 제대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할인에 안 속아. 근데요. 1974년에 있었던 유명한 실험 하나 소개할게요. 연구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룰렛을 돌렸어요. 그냥 무작위로 숫자 10 또는 65가 나오게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유엔에 가입한 비율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룰렛에서 나온 10을 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5% 정도라고 답했고, 룰렛에서 나온 65를 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5%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잠깐만요, 룰렛 숫자는 아프리카의 유엔 가입 비율과 아무 관계도 없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의 답변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더 놀라운 건요. 연구자들이 정답 맞히면 상금 드립니다라고 해도 이 격차가 거의 안 줄었어요. 즉, 사람은 정보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처음 본 숫자에 끌려갑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기준점 편향입니다. 우리는 가격을 그 자체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비교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비교 기준을 학술적으로는 준거 가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머릿속 적정가, 원래 이 정도일 거라고 믿는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커피 5,000원이라고 하면 음료수는 보통 2,000원인데 스타벅스는 6,000원이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판단하죠. 둘째, 앵커링 효과, 단내림 효과입니다. 문제는 그 비교 기준이 어디서 오냐는 건데요. 대부분 처음 본 숫자예요. 쉽게 비유하면요. 처음 본 숫자는 머릿속에 닷처럼 내려져서 그 다음 판단들이 전부 그 닷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배가 닻을 내리면 멀리 못 가잖아요. 우리 판단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친구가 무선 이어폰을 사려고 쇼핑몰에 들어갔어요. 딱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정가 19만 9천 원, 오늘만 특가 9만 9천 원 50% 할인. 친구 반응이 뭐였냐면요. 와, 10만 원 할인이네. 거의 반값인데. 근데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순간 우리 뇌가 계산하는 방식이 이거예요. 9만 9천 원을 쓰는 결정이 아니라 10만 원을 버는 결정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요. 내 통장에서 9만 9천 원이 빠져나가는 이벤트죠. 자, 딱 산수로만 계산해 볼게요. 안 사면 지출 0원, 통장 그대로, 사면 9만 9천 원이 통장에서 나가는 지출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는 10만 원 절약했어 라고 착각해서 지출을 이득처럼 포장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기준점의 장난이에요. 기준점이 19만 9천 원으로 바뀌는 순간 9만 9천 원이 엄청 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아니, 그래도 원래 19만 9천 원짜리를 9만 9천 원에 사는 거면 합리적인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문제는 할인이 아니라 그 정가가 진짜 기준이 맞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제품인데 쇼핑몰 A에서 정가 19만 9천 원, 할인가 9만 9천 원, 쇼핑몰 B에서는 상시 판매가 8만 9천 원. 어디가 더 쌀까요? 당연히 B죠. 딱 만 원 차이예요. 근데 A의 정가 19만 9천 원을 먼저 본 순간 우리 뇌는 비교를 이렇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A 쇼핑몰에서는 10만 원 이득의 느낌을 받고 B 쇼핑몰에서는 이득이라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비싼 A를 고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앵커링의 무서움입니다. 비교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앵커 숫자가 정가와 같은 그럴듯한 숫자일 필요도 없다는 점이에요. 2003년에 있었던 실험인데요. 연구자들이 사람들에게 자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맨 끝 두 숫자를 먼저 떠올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물건에 가격을 매겨보라고 했는데요. 87, 94처럼 뒷자리가 높은 사람들은 번호가 12,
23처럼 낮은 사람들보다 최대 3배 더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말이 되나요? 내가 얼마를 낼 의향이 있는지가 내 주민번호 끝자리에 흔들린다니요. 근데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게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보다 깊이 고민하지 않고 처음 본 숫자로 대충 기준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조금씩만 조정하거든요. 행동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이걸 조정은 하는데 늘 부족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돈이 새는 진짜 핵심은 앵커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99,000원짜리 이어폰 비싸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정가 199,000원을 계속 보다 보면 기준점이 슬금슬금 올라가서 99,000원이 괜찮은 가격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즉, 꽤 큰 지출인데도 편안한 마음으로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실전 처방 드릴게요. 딱 5개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가격을 보기 전에 내 기준점을 먼저 정하세요. 예를 들면 나는 이어폰에는 최대 7만원까지만 쓰겠다와 같이요. 둘째, 비교는 한 개가 아니라 최소 3개로 하세요. 한 곳만 보면 그게 기준점이 됩니다. 셋째, 할인율 말고 최종 지출 금액만 보세요. 내 통장에서 실제로 얼마가 나가는지요. 넷째, 24시간 보류 룰을 지키세요. 오늘만 특가일수록 하루만 미뤄보세요. 마지막으로 4시간으로 환산하기, 한 달 실수령 급여 300만원이면 시간당 12,000원 정도죠. 99,000원은 내 노동 약 8시간이에요. 이 물건 내가 하루 일한 가치 맞나? 이 질문 하나면 앵커를 깨는데 진짜 효과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처음 본 숫자가 기준점이 되고 그 기준점이 우리 판단을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는 사람은 앵커를 내가 먼저 박는 사람이고 돈이 새는 사람은 남이 박아준 앵커에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세요. 가격 보기 전에 내 기준점 먼저 정하기. 나는 이 물건에 최대 이 정도까지만 쓰겠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지갑을 지켜줄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요즘 주식시장 급등으로 많이들 들으셨죠? 바로 포모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